큰맘 먹고 장만한 내 집이 어느 날 갑자기 쩍 갈라진다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. 이럴 때 과연 누가 진짜 내 편에 서서 싸워줄까요? 오늘은요, 실제 있었던 법정 다툼을 통해서 우리 집에 숨겨진 권리에 대해 아주 쉽고 또 재밌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김철수 씨가 있습니다.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돈을 모아서 드림팰리스라는 이름도 멋진 새 아파트에 드디어 입주를 했어요. 그런데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게 웬일입니다. 퇴근하고 집에 오는데 아파트 외벽에 떡하니 금이 하이는 걸 본 거죠. 아니, 이제 막 지은 새 아파트인데 이게 말이 돼? 정말 황당하고 불안했겠죠? 아마 내 집 마련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마음 조금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.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. 바로 주민들의 대표, 입주자 대표 회의. 우리가 보통 입대위라고 부르는 곳이죠. 입대위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나섭니다. 걱정 마십시오. 저희가 다 해결하겠습니다. 입대위 회장님이 아주 그냥 주민들 앞에서 딱 잘라 말합니다. 만약에 저쪽에서 하자보수 제대로 안 해주면요, 저희가 돈으로라도 받아내겠습니다. 이 말을 들으니까 주민들은 어땠을까요? 김철수 씨도 이제 됐다. 우리 대표가 다 알아서 해주겠구나 하고 한시름 놓았죠. 하지만 바로 이 믿음이 나중에 큰 반전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. 그리고 말뿐이 아니었어요. 입대위는 정말 약속대로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.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딱 건 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냥 이거 고쳐주세요 하는 소송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안 고쳐줄 거면 이거 고치는 데 드는 돈을 우리한테 직접 달라. 바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겁니다. 자, 여기까지는 아주 그냥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죠? 주민대표가 나서서 소송도 걸고 다 잘 해결될 것만 같았는데 법정에서 정말 아무도 단 한 명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. 시공사가 정말 충격적인 주장을 들고 나온 거죠. 건설사 측 변호사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판사님, 입주자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의 주인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. 아니, 이게 무슨 말이죠?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? 주민 대표가 돈 달라고 못하면 그럼 대체 누가 달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어이없는 주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네, 상황이 딱 이렇게 된 겁니다. 입대위는 안 고쳐줄 거면 돈으로 줘 라고 하고 건설사는 아니 당신들은 돈 달라고 할 자격이 없어 라고 맞서는 거죠. 와, 정말 팽팽하게 부딪히는 상황입니다. 자, 여러분이 판사라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? 아니,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주민들 대표인 입대위 말이 맞는 거 아닌가요? 하자를 만든 건설사가 너무 뻔뻔한 것 같은데 과연 법원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봤을까요? 결과는 정말 충격적입니다. 대법원이 글쎄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. 원칙적으로 건설사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. 아니,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온 걸까요? 이 판결 뒤에는요,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법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. 자, 이 복잡해 보이는 법적 문제를 푸는 열쇠가 있습니다. 바로 관리자와 주인. 이 둘의 차이만 딱 이해하면 모든 게 아주 명확해집니다.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조금 어려운 법률 용어가 하나 나와요. 바로 하자담보 추급권이라는 건데요. 말이 어렵지 사실 별거 아닙니다. 그냥 하자가 있으니 돈으로 배상해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. 근데 법에서는 이 권리를 딱 한 사람, 바로 그 재산의 주인만 가질 수 있다고 정해놓은 겁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. 법원이 볼 때 입대위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자에 해당해요. 관리자는 당연히 여기 고장 났으니 고쳐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죠. 하지만 이것 때문에 손해봤으니 돈으로 물어내세요 라고 요구하는 건 그 집의 진짜 주인인 각 세대의 입주민들만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법원의 논리였던 겁니다. 이해되시죠?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. 아니, 우리 집안은 그렇다 쳐도 아파트 외벽이나 복도 같은 공용 공간은 입대위 거 아니에요? 좋은 질문입니다. 그런데 법은요, 이런 공용 부분도 입대위 소유가 아니라 모든 입주민이 자기 집 평수만큼 지분을 나눠 가진 공동 소유물로 봅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. 공용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권리 역시 진짜 주인들, 즉 입주민 각자에게 있다는 거죠. 아니, 그럼 수백 명이나 되는 입주민들이
다 각자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말인가요?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. 당연히 아니죠.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.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민들이 입대 위에 제대로 힘을 실어주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이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해줄 마법 같은 법적 장치가 있습니다. 바로 채권 양도라는 건데요. 이것도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합니다. 딱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째, 집주인들이 동의를 하고요. 둘째, 제가 건설사한테 돈 받을 권리, 즉 채권을 우리 입대위한테 넘깁니다. 라는 채권 양도 서류에 서명을 해서 내는 거예요. 그럼 셋째, 바로 그 순간부터 입대위는 모든 주민들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합법적으로 주인의 자격으로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죠?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. 그냥 주민회의에서 자, 소송하는 거 찬성하시는 분 손 드세요 해서 다수결로 통과시키는 걸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. 이건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. 반드시 집주인 한 명 한 명이 개별적으로 자기 권리를 넘긴다는 서명을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.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. 좋습니다.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 딱 3가지 행동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드릴게요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 팁입니다. 만약 우리 아파트 입대위에서 채권 양도 서류 좀 제출해달라고 하면 아유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입대위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에요. 이건 바로 내 돈, 내 재산권이 걸린 문제입니다. 내가 서명을 안 하면 나중에 소송해서 이겨도 내 몫의 보상금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. 두 번째,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. 법에는 소멸시효라는 게 있어서 하자 책임 기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억울해도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.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. 이 시계가 내가 하자를 발견한 순간부터 가는 게 아니라 하자가 실제로 발생한 순간부터 똑딱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집에, 우리 아파트에 뭔가 문제가 보이면 그 즉시 사진부터 찍고 관리사무소에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딱 증거를 남겨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팁. 우리 아파트 입대위는 영 일을 못해서 믿음이 안 가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렇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. 최악의 경우 나 혼자서라도 내 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. 물론 혼자 하면 돈도 많이 들고 힘드니까 현실적으로는 뜻이 맞는 다른 이웃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죠? 자, 오늘 이야기를 전부 듣고 나니 이제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여러분 아파트의 단순한 관리자인가요? 아니면 진짜 주인인가요? 내 집 문제는 누군가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.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결국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것. 내 소중한 재산은 주인인 내가 직접 나서서 챙겨야만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.